이게 답답하겠어요. 뭐 상황극이니까 약간은 뭐 과장을 한 부분도 네. 있긴 한데 내용상으로는 네. 너무도 익숙한 참 어느 가정마다 한 번쯤은 다 겪어봤던 보통은요 저렇게 청소를 하면 다리라도 이렇게라도 들어주는데 저 화면의 남편분은 이렇게 해서 더해 먼지를.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사실은 작은 문제에서 시작이라 가지고 나중에 보면 아주 격분을 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네요. 증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 대화 태도라든지 대화 방식을 보면 부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하는 부부는 부정 표현을 40% 이상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각자 이제 굉장히 그 비난하고 방어, 경멸, 그다음에 외면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일관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입을 탁 닫아버리는 순간 아내들은 더 좀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을 그만해 이러고 이제 자리 일어나면 여자들은 말 좀 하자고 우리 이거 좀 해결 좀 하자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한 사람은 냅다 도망가고 한 사람은 깨부셔라 그러고 이제 뒤쫓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와 네. 추격자의 이제 네.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러네요. 자기 불리하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불리하면 우선은 그냥 외면하고 만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사실 기다려요. 돌아와서 뭔가 다시 또 시작할 맞아요, 때를. 맞아요. 그런데 외면하고 담을 쌓아버리면서 이제 이 관계는 사실 회복하기가 어려운 단계로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아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이 저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요. 왠지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또 나의 감정이 섞이면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걷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명하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 10년 살아봐요. 싸우는 레터팔이 네. 똑같아요. 레터팔이. 싸우는 내용이 똑같아요. 다 네. 요 다음에 뭐 나올 거고, 네네. 요 뒷상황이 어떻게 될 거고, 나중에 소리 부럭 지를 거고, 누가 하나 뻥 치고 나갈 거야. 이게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럼 뻔히 보이니까 네. 그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태도. 저희 신랑이 이거 들으면서 현명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저희 신랑이 무조건 먼저 사과해요. 이유 불문하고. 네. 우선 그건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뭐가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러면 그러면서 또 파고 제가 들어가는데. 바뀌었어요. 저 그거 안 물어봐요. 예전에는 그렇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말 안 해요. 근데 네. 저는 지금 이렇게 네 분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가장 취약한 점을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자리를 벗어나주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열받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서 문제 인식이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를.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경우에 아내들이 버리고 갔다라는 또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저는 있어요. 그 기분이 정말 싫어요. 저는 그 기분이 싫어요. 버려졌다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버리고 가지 마세요. 꼭 손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부를 상담하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부부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떠한 단 한 번도 항상 늘 결단코 이런 얘기 사용하는 걸 많이 경험하신다고요. 이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첫 마디가 거의 다 보면 이 사람은 항상 제 얘기를 안 들어요.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면 불행한 부부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요. 행복한 부부는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쓴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매번, 항상, 늘 이런 단어,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당신은 왜 이렇게 예뻐? 매번 당신은 정말 지혜로워. 실제로 그렇게 쓰세요? 하려고 이제. 같이 합시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언제나 매일 늘 항상 이런 잣대를 대면 이것이 완벽의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완벽하고 철저할 거를 요구하니까 상대방은 늘 두 손 두 발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질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네. 쓰죠, 사실은. 네. 재판에서도 늘 항상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영어로. 준비수업에 내가 소장 작성할 때 그런 말 잘 안 써요. 차라리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나아요. 항상 언제나 그랬어 이게 아니고 매달 며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랬을 때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구체화시키는 것이 서로 간에 네. 더 친밀하고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사실은. 15번 나한테 짜증을 냈어. 지난 일주일 동안 16번. 매달 며칠 매달 몇 시에 몇 시경에 이렇게 짜증 냈어요. 그럼 더 크게 싸우실 겁니다. 어제는 안 그랬거든?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우리 화면의 이 부분은 이게 아내는 좀 남편이 도와주고 같이 청소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은 좀 귀찮아하면서 굉장히 좀 성의가 없어 보이기는 하죠. 자,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는지를 같이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은 부분인데요. 자세가 다르죠. 성과를 통해 10년 동안 10만 명의 정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 개혁 그 정도 하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지방대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여보, 내일 손님들 오시잖아. 내가 아까부터 청소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당신이 거실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윤영 그랬어? 선생님 같아요. 아니 난 뉴스 좀 보고 하려고 했지. 요것만 보고 하면 안 될까? 보면서 청소기 돌려주면 안 될까? 아, 이거 바로 하죠. 우리가 알고 왜 또 일어나게 왜 되죠? 걸려지까지 말인가? 아유. 어떻게 하지? 지금 당신이 거실 청소기도 돌려줘야지 내가 빨래도 널고 거실 정리도 할 수 있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 뉴스 한 번 안 본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청소기 어딨어? 베란다 왼쪽에. 우리 청소 빨리 끝내고 같이 들어가자. 야, 분명히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근데 말이 주고받는 게 다르니까 저렇게 상황에 그렇게. 결과가 저렇게 네, 달라지네. 결과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 대화법이 중요한 거구나.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러죠. 약간 애교가 무조건 필요한 거네요. 애교라기보다는 저는 행복한 부분은 5대1의 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이제 5로 사용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이제 1로 사용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아내분이 자기의 감정을 우선 전달하고 내 기분이 좀 그랬어 이렇게 전달하고 이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조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남편은 또 아 그랬어? 하고 우선은 수긍을 해주셨거든요. 방어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을 해주면서 상대방을 수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로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손발이 좀 잘 맞은 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청소기 좀 돌려주면 안 돼? 이러는데 아마 변호사님은 싫어. 그런 말 못해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는 되는 청소기 거예요? 돌려달라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알았어. 청소기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청을 했을 때 배우자가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만약에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꼭 들어줘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곧바로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하고 이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내가 잘 요청을 하고 내가 상처를 안 받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모든 그렇습니다. 예.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막 예를 들어서 30평 살다가 경제가 좀 어려워서 20평으로 옮기면 한 달 속상하죠. 그리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이 가족, 특히 부부 간에 갈등이 심하면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장기화되기 그럼요, 때문에 엄청나죠.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장수할 확률이 높고 부부관계가 나빠요.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은 뭐 혈압이 상승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높다고 합니다. 불화가 심장마비의 3배를 일으키고 뭐야. 그리고 10배의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예전에
이 무식해가지고 정말 네. 그런 마음을 무식하다는 말을 하고 그것도 모르냐는 말을 막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정치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이거 무식해가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예? 요즘엔 제가 저희 신랑한테 저희 신랑이 저보다 끈이 짧아요. 석사고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때 그 상처를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진짜 무식하셨군요. 오히려 잘 됐네요. 오늘. 지금 박사 그 지금. 충격으로 네네, 공부를 덕분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을 내일 또 볼 거니까. 그렇지. 만약 안 볼 거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내일 볼 거니까 상처는 주지 말자. 더 이상 여기서 멈추자. 안전선을 지키자. 이런 생각 많이 하죠.